최근에 그 저희 그 나오신 이후로 지금 막 이런저런 부동산 시장에 네, 유의미한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것 그 변화가 이제 어떻게 보고 판단해야 할지를 좀 더 이제 말씀을 주시면 좋겠지만 최근 그 서울 아파트 뭐 아파트 이제 일단 주택이 되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번에 나오셔도 아마 좀 늘어날 것이다 거래량이. 네, 네. 조금 그 이제 그 수치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셨지만 좀 늘어날 것이고 또 언론 상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떤 좀 이렇게 좀 뭐 부추기는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실제로 좀 그렇게 됐고 네, 네. 거래량도 늘고 뭐 강남 중심으로 뭐 일부 뭐 5천에서 뭐 1억 사이에 또 뭐 상승해서 거래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 최근에 이런 서울 아파트 그 일부 단지 내지는 뭐 지역을 네.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 또는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착시 현상을 극대화한 언론들의 어떤 보도로 인해서 네. 착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도 늘고 일부 네. 반등할 것이다. 네. 그러나 의미는 없다라고 제가 음. 말씀을 드렸죠. 의미 없을 거다. 네. 데드캣 바운스 될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지금 특례 보금자리로부터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계속 보도 나온 걸 보면 2월 5일자 그러니까 30일 날 나오고 나서 일주일 뒤에 2월 6일인가 7일 날 처음에 발표하고 네. 그다음에 또 열흘 뒤에 2월 17일 그리고 3월 20일 그리고 3월 말일 네 번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기사들의 내용이 이제 바쁘셔가지고 이제 다들 띄엄띄엄 보시겠지만 띄엄띄엄 보면 내용이 어떻냐. 첫 번째는 7일 만에 10조 소진 대흥행 성공 이거고요. 특례보금자리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14일 만에 뭐 14조 5천억 돌파 이렇게 뜨고 네. 2월 21일인가 그때는 또 18조 뭐 돌파 그리고 요번에 3월 20일 나온 거는 56% 소진 아,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이게 막 돈이 빨리 소진돼 가지고 네. 나도 빨리 가야 되나라는 그런 워딩이에요 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계산해 보잖아요. 네. 계산해 보면 첫 주에는 10조가 나갔잖아요. 네. 그 다음 주는 나눠 보면은 한 4조 수준밖에 안 나왔고 주 단위로 볼 때. 증가량 자체가 굉장히 그렇죠. 줄어들었군요. 그리고 세 번째 보도 나왔을 때는 2.8조 원. 그 음. 네 번째가 1.9조 원. 그리고 요번에 또 나왔어요. 네. 3월 말일 기준으로 4월 그저께가 나왔거든요. 네. 그때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에 또 1.4조로 줄었어요. 그러면 첫 주에 10조에 비하면 10분의 1 토막이잖아요. 그 증가량만 따지면 네, 그렇죠. 일주일마다 10조 나가던 것들이 갑자기 5조로 줄더니 4조로 줄더니 네. 3조, 지금 1.4조로 준 거예요. 네. 그럼 돈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죠 그럼 아직도. 왜 안 쓸까요? 갑자기 안 달려가서. 지금 말씀하신 일부 반등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서울 수도권은 많이 이제 40, 50% 이제 조정이 된 데도 많고 네. 서울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울이 27억 가던 강남 일대 한 구의 아파트 가격이 18억대까지 내려왔었어요. 19억까지. 한 10억 가까이만 빠졌다는 얘기도 있었죠. 네네, 10억 빠졌죠. 그랬다가 이게 19억, 20억, 다시 21억이 된 거예요. 네.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쫓아가다가 멈칫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소진이 덜 되기 시작하고 네. 호가를 올리는데 거래량도 느는데 네. 호가의 갭이 인력에서 멈추고 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근데 하락은 여전히 더 있고 음. 유지하는데 그럼 결론은 뭐냐면 결국 지표는 여전히 하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등한다, 상승한다 말은 했지만 어느 일정 지역, 예를 들면 강동구 같은 경우 네. 20억에서 14억, 15억이 됐는데 뭐 5천이나 1억이 오르면 반등했잖아요. 네. 그리고 뉴스 중에 또 이걸 더듬어 보시면 저저번 주인가 이런 뉴스가 나왔죠. 실거래가 지수 서울 반등. 네. 아 맞아요. 기자분들이 막 다 썼어요. 그리고 어. 마치 올라간 것 같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원 연구원 담당자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네. 확실히 뭐 결론이 뭐냐. 예전에 27억이었는데 네. 지금 18억이 됐는데 18억에서 19억이 되면 실거래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요 지수가 올라갔다는 얘기인지 그렇죠. 그게 이제 기준점을 어디다 냐에 따라서 이게 보는 게 확실히 달라진 거죠. 그러면 그 올라가는 게 힘이 계속 이어져서 옛날 고점인 27억을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영등포 일대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면 뭐 18억 같은 게 지금 10여 개 거래가 됐어요. 3월 초에. 그리고 4월 초 들어오는데도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도리어 더 하락하는 데도 있어요. 더 하락한 데 그러면 있습니까? 거기는 또 보도를 안 해요. 아, 네. 이게 이제 기자분들 이제 친시장적인 기자분들의 행태고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이제 실거래 네. 서울 아파트 4월이 거래량이 자 1월도 늘고 2월도 늘고 3월도 늘었어요. 네. 근데 1월에서 2월 늘 때는 2배 가까이 늘었고 2월에서 3월 늘 때는 한 20-30%좀 더 늘었고 3월에서 4월은 안 늘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 4월은. 네, 소진이 안 되기 시작한다. 가격정에 부딪혔다.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 제가 이번 주 네. 실거래 된 거 물론 이제 계약 신고하고 나면 한 달 뒤까지 신고 기간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뒤에 부분은 아직 안 반영이 안 산입 안 한 거지만 네네. 현재 보통 보면 이제 계약을 하고 신고하는 사람들의 어떤 60일 동안 기간 중에 네. 바로 해서 일주일 사이에 하시는 분들이 30% 그리고 한 달 사이에 하시는 분들이 한 35% 40% 가까이 되는구나. 그리고 한 30-40%가 두 달 안에 이제 전에 해요. 네. 그럼 이제 30%니까 그냥 반영만 해서 보실 때 지금 저번 달만 해도 2월, 3월 거래가 6대 4 정도였어요. 하락이 6, 상승이 4, 뭐 이 정도까지 좁혀왔다가 네. 지금 다시 7대 3이나 8대 2 수준까지 훅 쪄서 차이 나요. 하락이 더 많아졌어요. 하락이 훨씬 더. 네. 아, 그럼 4월 요게 들어서? 네. 4월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 이러면 이제 시장이 힘이 이제 완전히 빠졌다고 봐야겠죠. 반등하려는 힘이.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뭐 2, 3월은 분명히 반등 갈 거다. 길게는 4월까지. 그러나 5월 되면은 가라앉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기가 어쩌면 빨리 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조급해하지 마시고 뭐 주위에 가시면 부동산들이 지금 물량이 늘어났는데도 표현을 이렇게 해요. 아, 급매물은 다 빠졌고 만약 6억이다 그러면 작년 뭐 1월에 5억이 했단 말이에요. 네. 8억 받는 게 5억이 됐는데 6억으로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럼 7억 될까봐 불안하잖아요. 소비자는. 음. 그럼 거기다 대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공인중개사들이. 이거 7억 되면 못 사. 6억 5천에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저번 달까지 그걸 따라갔고 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딱 보니까 지금은 그러면 조금 더 싸지면 연락 주세요 하고 빠지는 거예요 지금. 아, 네. 시장이 3월 말 되면서 좀 변하고 있어요. 아, 또 네. 플러스 분양 물량이 이번 달에 많잖아요. 아, 4월 달에 분양이 좀 엄청나게 좀 나옵니다. 네, 그러면 기존 주택을 사느니 신축. 신축이 분양가가 얼마인지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기다리게 되고. 네. 이게 4월이 되게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요점을 말씀드리면 특례보금자리론의 효과는 일단 어느 정도 소진되어 가고 있다. 네. 그리고 호가가 오른 바람에 수요자들이 이건 여전히 비싸다고 다시 물러서는 현상이 3월 말부터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국적으로. 네.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이게 희한한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난번에 저희 나오셨을 때 그 말씀하고 지금 딱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한 달 반 사이에 쫙 나타났다가 그게 이제 꺾이는 지금 또 나오셔서 힘이 지금 좀 약해지죠. 지금 말씀을 약간 주시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저기 교수님 그 TV에서 한번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과거에 있는 사례를 과거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여주시면서 2008년. 네, 2008년도에 보시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아까 뭐 데드캣 바운드라고 하지만 순간 일시적으로 살짝 또 다시 이렇게 반등했다 다시 꺾이는 그 전통적인 어떤 그 흐름을 예.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이번에도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일어날 수 있을지 그건 이제 지금 아직 그 뭐 이제 보시는 것 같지만 지금 그 흐름에 약간 비슷하게 가는 듯한 느낌도 들고 예, 거의 뭐 흡사하죠. 그렇죠. 진폭의 차이만 있고 네. 흐름은 거의 비슷한데 좀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올 수 있다. 그때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한 6개월 1년 머물렀다가 대책을 친 걸 지금 나온 대책과 똑같이 쭉 던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마가 14 한 5천 15억 근처까지 찍었다가 7억 4천까지 내려왔어요. 음마 아파트가 글로벌 딱 터지니까 거의 급하게. 반토막 났군요. 예, 그리고서 6개월 1년 있다가 6개월 정도부터죠. MB 정부가 이제 부양책을 쓴 거죠. 똑같이 지금처럼 네. 썼더니 그때 거래량이 2천이었습니다. 글로벌 터지니까 네. 2천대로 주저앉았어요. 네. 그때도 8천 막 이러다가 2천대 4분의 1 토막 났다가 부양책이 나오니까 다시 6, 7, 8천대로 쭉 올라갑니다. 네. 그게 이제 6, 7개월 이어져요. 네. 그러면 4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거래량의 수준이 8,000대잖아요. 음. 근데 지금은 올라간 게 지금 서울 아파트가 2,000대잖아요. 2,000대. 네. 힘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군요. 그 이유를 어디서 나오나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그 네. 당시는 주택 가격이 우리 소득에 대비해서 PIR을 지수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소득 대비 집값 네. 평균으로. 근데 그 집값 수준이 7에서 8 수준밖에 안 됐어요. 아, 올라간 집값 소득 뭐 대비 이 집값 수준이 수준이에 7에서 지금은 7배에서 8배 정도. 18배까지 갔다 지금 지금 16배 맞습니다. 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18배까지 벌써 갔다가 내려왔죠. 부담이 2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음.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집값이 더 내려오든지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벌든지. 쫓아가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경제 상황이 돈을 갑자기 벌 수 있는 아니잖아요. 음. 그러면 결론은 집값이 버티기 힘들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당연히. 음. 그때도 여전히 그 뒤로 내려와가지고 힘을 못 쓰고 PIR이 8일 수준일 때도 집값이 못 버티고 네. 가라앉아가지고 6, 7년을 왔는데 과연 지금이 무슨 어떤 팩트로 올릴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가 조정이 추가 조정이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지난주에 그 원희룡 장관이 네. 그 주택협회 무슨 그 모임에 네, 맞아요.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올해 말까지 뭐 집값이 내려갈 거다. 네. 그러면서 방금 말씀한 것처럼 뭐 그러니까 그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18배. 그 당시 이제 그 아마 그렇죠. 원장관의 그 이제 그 데이터는 좀 더 그 전 거였고 최근에는 한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16, 16배, 내려왔죠. 예, 15, 16 정도까지 이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죠. 그렇죠. 예전에 2배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소득의 15년치를 모아야 이제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8배였는데도 내려왔는데 그렇죠. 지금은 15배인데도 그걸 유지한다는 게 이상하다는. 유지하기 힘들죠, 상식.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고 싶은 세력이 있나 봐요. 아직도 여전히. 있나 봐요, 아니라 있잖아요. 있죠. 뭐 요즘은 이제 좀 저속한 말로 뻔뻔할 정도로 그냥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맞아요. 금리 나면 집값 오른다. 뭐 네. 거래량 늘으니 이 집은 이게 지금 이 집 못 사면 영원히 못 산다. 산다. 별 네. 얘기를 다 하잖아요. 네. 그 믿을 필요도 없고 뭐 가치도 없죠, 사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던지는 표현이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는 그거죠. 기자님이나 저는 그 이권과 관계없이 네. 팩트를 본다는 점을 시청자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시장이 인위적으로 이끌어가는 세력 그리고 정상적으로 어떤 시장의 팩트에 따라서 앞으로에 대한 예측 이거는 생각 자체가 틀리니까 맞습니다. 좀 분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